정조 21년 1797년 봄 조선 제1의 명산 금강산 한 여인이 만물상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꿈꾸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녀가 버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전 재산, 평생 모은 돈, 그리고 그녀의 이름, 김만덕. 제주도 기생에서 조선 제1거상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린 여인.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영조 15년 1739년 제주도. 김만덕은 양반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주 토호였고 어머니는 양반 부인이었습니다. 부유하고 따뜻한 집안이었습니다. 김만덕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이 10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빌린 빚이 드러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집과 땅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김만덕은 홀로 남았습니다. 친척들은 외면했습니다. 빚진 집안의 아이를 거두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만덕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기생이 김만덕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기생이 되어라. 양반집 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김만덕은 제주광기가 되었습니다. 15의 나이였습니다. 기생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술자리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춤을 춰야 했습니다. 손님들의 농담을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밤에는 기생이었지만 낮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만덕은 제주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생선 장수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부르는지 배웠습니다. 곡식 상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지 익혔습니다. 무명장수의 말투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김만덕은 기생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옷을 사고 장신구를 샀지만 김만덕은 모았습니다. 밥은 가장 싼 것을 먹었습니다. 옷은 가장 낡은 것을 입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만덕은 18이 되었습니다. 속량할 돈이 모였습니다.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김만덕은 관아에 찾아가 속량을 신청했습니다. 관리가 놀랐습니다. 스스로 돈을 모아 속량하는 기생은 드물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김만덕은 처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거의 다 썼습니다. 김만덕은 작은 술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월세를 냈습니다. 낮에는 술집 주모가 되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며 김만덕은 제주의 경제를 배웠습니다. 제주의 특산물은 무엇인가? 전복과 말총이었습니다. 육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명과 곡식이었습니다. 바닷길은 언제 열리는가? 봄과 가을이었습니다. 육지 상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주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김만덕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언제 무엇이 비싸고 언제 무엇이 싼지 알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전복이 귀하고 가을에는 말총이 귀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여름에 곡식이 싸고 겨울에 비쌌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김만덕은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중개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 광주리를 육지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명을 사서 제주에 가져왔습니다. 이익이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2광주리를 가져갔습니다. 또 이익이 났습니다. 김만덕은 장사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서두를 때 김만덕은 기다렸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망설일 때 김만덕은 과감히 샀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성공이 더 많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김만덕은 30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배 한 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더 커졌습니다. 전복과 말총을 육지에 팔고 곡식과 무명을 제주에 가져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김만덕에게서 물건을 샀습니다. 값이 공정했고 물건이 좋았습니다.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김만덕은 35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3척이 되었습니다. 일꾼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김만덕 상단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육지 상인들도 김만덕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김만덕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제주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주렸습니다. 태풍이 오면 집이 무너졌습니다. 병이 들어도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리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김만덕은 조용히 도왔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몰래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집 없는 과부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건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이에게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김만덕이 선한 사람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만덕은 4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처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제주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는 물음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김만덕을 존경했습니다. 한때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이 과거를 지워주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만덕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었습니다. 김만덕은 55이 되었습니다. 제주 제1의 거상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주를 넘어 육지까지 알려졌습니다. 김만덕 상단의 물건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정조 18년 1794년 가을이었습니다. 김만덕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배에 물건을 싣고 육지로 보냈습니다. 제주에 필요한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알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재앙이 자신을 역사에 남길 것이라는 것도.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제주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19년 1795년 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이상 기후가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땅은 말랐습니다. 농부들이 걱정했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밭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논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물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번 해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리는 말라 죽었습니다. 벼도 이삭을 맺지 못했습니다. 밭의 작물들도 모두 시들었습니다. 제주 역사상 최악의 흉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걱정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참았습니다. 집집마다 저축해둔 곡식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습니다. 2끼를 1끼로 줄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함께 왔습니다. 저축한 곡식이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풀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난처했습니다. 관아의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 목사는 한양에 급한 서찰을 보냈습니다. 제주에 대기근이 들었으니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달을 기다렸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육지도 흉년이었습니다. 제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약한 아이들부터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10명씩 죽었습니다. 20명씩 죽었습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쌓였습니다. 묻어줄 힘도 없었습니다. 땅이 얼어서 파지도 않았습니다. 제주 전체가 죽음의 섬이 되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김만덕의 집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나리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만덕은 즉시 창고를 열었습니다. 저축해둔 쌀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바닥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만덕은 다시 곡식을 샀습니다. 상인들에게서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또 나눠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김만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제주 전체를 살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김만덕은 밤새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창고에는 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복이 수백 관이었습니다. 말총이 수천 근이었습니다. 무명이 수백 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50년 인생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제주 백성 전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 가져가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곡식을 대량으로 사올 수 있었습니다. 10,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5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김만덕은 망설였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만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 눈 속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얼어 죽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홀로 숨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김만덕은 결심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 번뿐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산과 목숨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덕이 제주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재산을 모두 곡식으로 바꾸어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목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부인은 어찌 되시겠습니까? 김만덕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굶는 것과 제주 백성 10,000명이 굶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목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겠다는 사람을,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을. 목사는 김만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의 은덕을 제주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만덕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창고의 모든 물건을 꺼냈습니다. 전복과 말총과 무명을 배에 실었습니다. 육지로 떠났습니다. 육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곡식을 샀습니다. 쌀과 보리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장사꾼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사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만덕은 설명했습니다. 제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야 합니다. 상인들이 감동했습니다.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좋은 곡식을 골라주었습니다. 운송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만덕은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 10척에 곡식을 가득 실었습니다. 제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거칠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서둘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야 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항해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곡식이 물에 젖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제주가 보였습니다. 김만덕은 안도했습니다. 정조 19년 1795년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김만덕의 곡식배가 제주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바닷가로 달려왔습니다. 배를 보고 울었습니다. 살았다고 외쳤습니다. 김만덕은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면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줄을 서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씩 나눠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노인들이 먹었습니다. 제주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되찾았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거리에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이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김만덕 덕분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나리가 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은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배도 팔았습니다. 창고도 비었습니다. 일꾼들에게 줄 월급도 없었습니다. 5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김만덕은 다시 작은 술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술을 팔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56의 나이에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 아니,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느냐? 그렇다. 잠들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보다 더 편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김만덕을 잊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깊이 절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들은 김만덕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덕 할머니. 김만덕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정조 20년 1796년 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급한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제주 목사가 김만덕의 선행을 장계로 올렸습니다. 정조 임금이 직접 읽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김만덕을 한양으로 부르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김만덕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 20년 1796년 여름이었습니다. 57의 김만덕이 생전 처음 제주를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다를 평생 보며 살았지만 제주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만덕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이미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배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육지에 닿았습니다. 김만덕은 처음 보는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땅이 넓었습니다. 제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양까지는 또 열흘이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때로는 수레를 얻어 탔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열흘 만에 한양이 보였습니다. 김만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양은 거대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이 있다니, 집이 이렇게 빼곡할 수 있다니, 거리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점이 즐비했습니다. 제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김만덕을 맞이했습니다. 김만덕 날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날이라니. 한때 기생이었던 자신을 날이라 부르다니. 김만덕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정중했습니다. 임금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창덕궁 입궐명이 떨어졌습니다. 정조를 아련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만덕은 떨렸습니다. 평생 임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임금이 먼 존재였습니다. 그런 임금을 직접 뵙는다니.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웅장했습니다. 궁녀들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어전 앞에 섰습니다. 김만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주 백성 김만덕 성은의 가무파옵니다. 정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과인을 보라. 김만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조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대가 김만덕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제주 만명을 살린 그 김만덕이 황송하옵니다. 정조가 말을 이었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그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백성을 구했다 하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로다. 김만덕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옵니다. 정조는 김만덕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빛, 욕심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탐욕이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물었습니다. 과인이 그대에게 상을 주고자 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보라. 김만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사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여자가 금강산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시 조선에서 금강산은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자가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조가 신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반대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허락하노라. 신하들이 놀라 항의했습니다. 전하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정조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10,000명을 살린 공이 어찌 작은가. 금강산 하나 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김만덕이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만덕에게 의녀 벼슬을 내렸습니다. 여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금강산 유람을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호위 군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존경하노라. 정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김만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김만덕의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여자가 금강산을 간다더라. 임금님이 직접 허락하셨다더라. 제주에서 10,000명을 살린 분이시라더라. 양반집 부인들이 김만덕을 찾아왔습니다.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천민들도 김만덕 앞에 절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한 달 후 김만덕은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조 21년 1797년 봄이었습니다. 김만덕이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금강산까지는 보름길이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금강산을 유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사람들이 구경 나왔습니다. 저분이 김만덕이시다. 제주에서 10,000명을 살린 그분. 김만덕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주 백성들 덕분이었습니다. 보름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금강산이 보였습니다. 만물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룡폭포가 흘렀습니다. 삼서남이 솟았습니다. 김만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그림으로만 보던 절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김만덕은 만물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흘을 머물렀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폭포를 보았습니다. 절에 들렀습니다.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금강산을 떠나는 날 김만덕은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58배 나이 먼 제주까지 돌아가면 다시 육지에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정조를 아련했습니다. 금강산은 어떠하였느냐?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아름다웠사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도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오. 정조는 김만덕에게 후한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비단과 은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직접 쓴 글씨를 주었습니다. 의녀 김만덕에게. 김만덕은 그 글씨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김만덕은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바닷가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만덕나리 돌아오셨습니다. 김만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작은 술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만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을 팔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함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 후로도 김만덕은 조용히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생기면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사주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큰 재산은 없었지만 작은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김만덕은 70을 넘겼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집을 열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제주 백성들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순조 12년 1812년 가을이었습니다. 김만덕은 73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만덕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제주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은인을 보내드립니다. 제주의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김만덕은 제주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김만덕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에는 김만덕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김만덕이 남긴 말입니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살아난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어난다. 그것이 김만덕의 철학이었습니다. 기생에서 거상이 되었고 거상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산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김만덕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만덕은 말했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선행은 영원히 남는다. 그 말처럼 김만덕의 재산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제주의 하늘 아래 김만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